안녕하세요. 산내면 농민상담소 소장 주재현입니다. 오늘도 고품질 고사리에 대해서 재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현장에서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을 도와주실 우리 산내면 할매 고사리 총무 김정수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8월인데요. 사실은 지금 식재하는 때는 아니고 지금은 6월에 수확이 다 끝나서 한참 성장을 해서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가보실까요? 예. 자, 이게 고사리인데요. 이거 품종이 뭔가요? 청고사리입니다. 청고사리입니까? 고사리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요. 지하 10cm에서 15cm 정도의 지하경, 우리가 말하는 종근에서 눈이 터서 줄기를 이루고 그리고 이렇게 뭉쳐있는 것들이 펴지면서 잎을 이루어서 이렇게 삼각형 잎을 이루면서 고사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고사리 성장은 10월까지 계속되다가 11월에는 다시 져서 다시 내년을 준비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 뒤에 뒷면에 나중에 포자가 생겨서 번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포자로 번식할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종근을 활용을 해서 농가에서 번식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재배 장점은 유유지와 노는 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배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재배 과정에서 병해충이 없습니다. 다만 노력이 덜 들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4월부터 6월까지 수확을 하는데 수확하고 그다음에 건조하고 포장하고 이 과정을 매 2일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타 작물에 비해서 수월하긴 하나 노력은 꽤 드는 편입니다. 재배지는 산, 논 어디든 가능한데요. 재배지를 선택할 때는 가장 먼저 햇볕이 잘 드는 곳 그리고 배수로 확보가 가장 중요한 필수입니다. 재배를 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할 것은 건강한 종군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퇴비를 준비합니다. 퇴비는 완전 부숙된 퇴비가 필요한데요. 부숙되지 않는 퇴비는 사용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비료로서 보충하도록 합니다. 퇴비 소요량은 300평을 기준으로 약 퇴비는 1톤이 소요되고요. 개분 100kg, 그 외에 질소질, 인산질 비료가 각각 10kg에서 15kg 정도, 그리고 가리질이 18kg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을 측정해서 모자란 부분이나 혹시 더 간 부분을 가감하여 보충하도록 합니다. 종분 소요량은 약 한 평에 1kg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방식에 따라서 덜 들기도 하고 더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 방식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종분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종분이 많게 되면 이듬해 많은 수확을 볼 수 있으나 나중에 종분끼리 경쟁이 일어나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분 해볼까요? 이제 파볼까요? 예. 자, 이게 진지. 지금은 여기가 산지인데요. 우리가 깊이를 보통 10에서 15cm 깊이로 골을 만들도록 합니다. 토질이나 바람이 잘 드는 토양에서는 그 이상의 깊이로 하여 건조해, 즉 한해 피해를 막도록 합니다. 자, 종근 정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건강한 종근을 일렬로 이렇게 가지런히 배열하는 방식이 있고요. 보통 종근이 이거는 1cm 가량 되는데요. 이것보다 좀 더 가늘고 그런 것들은 눈이 덜 틀 확률이 있으니 이렇게 겹쳐서 내지는 두 줄로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근 소요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약 15에서 20cm 정도의 종근을 눈이 터 있는 종근을 확보를 하여 60에서 60 이 바둑판 모양으로 식재하는 게 원래 기본이나 우리는 작업 편의상 대부분의 농가는 이렇게 일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덮어줍니다. 덮어준 후에 이렇게 살짝 밟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람 몸 정도는 괜찮은데 트랙터나 이런 장비는 좀 힘듭니다. 이 과정을 평지에서는 기계로 가능하기 때문에 트랙터나 관리기를 활용하면 훨씬 빠르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지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노동력을 이용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산집을 까는 건데요. 이 이유는 아까 말했던 건조의 피해를 막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잡초가 자라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사리 재배를 할 때 첫 해나 둘째 해 가장 힘든 것이 제초하는 일입니다. 재배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제초 과정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낙엽이잖아요. 이제 네. 이 가까운 데 낙엽이나 아니면 평양계 같은 경우는 집들이 있으니
집이나 이렇게 덮어주는 형식을 많이 해요. 왜냐면 풀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 그 자체는 이것만 한다는 게 아니라 집이나 아무거나 뭐 이렇게 뭐 풀이라고 하긴 그렇고 꼬사리 예, 예. 뿌리라고 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덮어줘야지 나중에 풀 제초하는 방법이 좀 쉬워요. 아, 예. 그렇다고 해서 안 난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안 나요. 근데 두껍게 깔면. 알겠습니다. 두께한 제일 중요한 게 예. 이게 어느 정도 두꺼워지면 예. 이 풀씨가 자라지 못해요. 음. 그래서 풀 잡기가 좋은 거고 음. 그럼 꼬사리는 꼬사리대로 그대로 올라오니까 예. 이게 식재하고 나면 이 풀들이 많이 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풀을 뽑고 하는 게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 낙엽이나 예. 아니면 집 같은 종류를 좀 두껍게 깔아주시면 예. 이 풀 자체가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아. 그래서 나중에 수확하는 데도 유긴 하고 그다음에 수분 조절도 잘 되고. 고사리 재배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은 제초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풀을 준비해서 깔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이게 힘들면 제초 작업을 직접 손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보통 한 3회 정도 7월까지 실시하게 되는데 첫 해는 다음에 이듬해는 수확 과정 중 2회 정도 제초 작업을 직접 수행을 하여 제초를 하게 되면 그 다음 3년 차부터는 제초 노력이 훨씬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제 수확은 내년부터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가능한가요? 내년부터 가능하죠. 아마 수확량이 내년에는 조금 나오게 될 거나 그다음에 3년 차에는 이제 제대로 된 수확량을 가지게 될 겁니다. 추가 비료는 어떻게 주고 계시나요? 추가 비료는 예, 예. 가을이 지나서 예. 모든 고사리가 죽고 난 낙엽 다음에 치면? 낙엽이 예. 지고 나면 그때 이제 유박이나 유기질 비료를 이제 퇴비를 주는 거. 우리 산내에서는 그 친환경 자재, 뭐 유박이나 친환경 그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그냥 일반 비료로 추비를 7월경에 진솔지 가리질 10에서 15kg를 줍니다. 우리가 지금 한 줄을 했는데 이 줄과 줄 사이의 정식 간격은 어느 정도가 좋은가요? 골 자체가 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데요. 예. 나중에 그 고사리가 자랐을 때 음. 함께 겹치는 부분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좀 넓게 해주는 게 좋아요. 고사리 사이에 서로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은 50cm에서 1m 정도 사이를 두는데요. 간격에 따라서 너무 좁게 되면 서로 경쟁이 일어나 나중에 수확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보통 수확량은 4년에서 5년 사이에 피크를 이루고 그 이후에 정점을 찍어서 감소하게 되는데 이 사이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 간격이 짧아지고 좀 넓으면 넓을수록 좀 길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산내에서는 보통 1m 정도를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병해충 같은 거는 없나요? 고사리는 병해충 자체가 없거든요. 예. 없으니까 풀만 제대로 잡으면 고사리에 피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3년 동안 우리 산내에 근무하면서 고사리 병해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상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없다는 뜻입니다. 병이 없는 건 아닌데 녹음병, 녹병, 전문의병 등이 생길 수는 있으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지껏. 고사리 정식 시기는 산내가 약 5월 초순에 서리가 내리잖아요. 예. 그럼 그걸 역산으로 해서 한 40일 정도를 역산을 하면 4월 상순 이 산내는 아마 적기 듯합니다. 여기 왔으니까 저도 한번 정식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깊게 파시게요. 15cm 예.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요. 예. 지금 벌리고 있는 게 종근이 아니죠? 기에요. 그럼 빨리 파요. 맡은 바 일만 해야지 왜 또. 예. 자, 한번 종균을 넣어볼까요? 예. 종균을 일렬로 쭉 기찻길처럼 놔주시는 게 좋아요. 고사리를 깊게 심으란 이유가 나중에 이제 가물음 때문에 마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깊게 묻기를 바라는 거고, 이제 이 가물음을 안 타기 위해서 집이나 이런 이파리 같은 종류를 덮어주는 이유가 그 보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예. 이 낙엽은 두껍게 되도록 나중에 풀이 자라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두껍게 하는 게 좋아요. 위에도 좀 살짝 밟아주면 좋나요? 그렇죠. 이제 보습이 되려면 예. 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어느 정도의 사람이 밟아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종근이 버티나 기계라 트랙터로 밟아주는 거는 종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정식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정식 이후에는 예. 이제 풀 나는 거저만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예, 7월까지 이제 수분이 모자라면 수분을 좀 보충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수분은 관수는 어느 정도 해주면 되나요? 보통 화분에 주는 양 정도면 돼요. 많은 양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보습만 되면 되니까요. 고사리도 관수를 해줘야 됩니다. 관수량에 따라 수확량이 크게 결정됩니다. 아까 배수로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물은 많이 안 주는데 배수로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 아, 배수로는 비가 이렇게 고이거나 이러면 뿌리에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로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뿌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여기서 종근이거든요. 근데 배수로가 없으면 아래에서 물이 고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배수로는 만들어 주십시오.